안녕하세요. 스토리앤스타일입니다. 오늘은 퍼스널 컬러 진단에 대해서 스토리앤스타일이 하고 있는 방법을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컨설팅을 받기 전에 이거를 조금 보고 오시면 시간도 좀 단축할 수도 있고요. 오셔서 어떤 질문을 하실 수 있는지 좀 그런 것들이 준비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지금 여기 보여지는 이 화면은 저희 홈페이지의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쓰여 있어요. 스토리가 담겨야 스타일이 됩니다. 저희는 패션을 굉장히 추구하는 트렌드를 따라가는 그런 스타일링보다는 그 각자 개인의 내면적인 힘, 능력, 또 강점 이런 것들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를 발굴하는 것 자체가 저희들에게 굉장히 큰 의미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퍼스널 컬러 진단 역시 외모를 통해서 보는 것이긴 하지만 에너지나 어떤 갖고 있는 태도나 뭐 그런 부분들을 다 읽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스토리를 발굴하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계신 봄, 여름, 가을, 겨울, 웜톤, 쿨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은 조금 다른 접근법이라서 이 설명을 드리고자 이 화면을, 이 영상을 찍는 것입니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그 진단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오늘 할 건 이제 퍼스널 컬러 진단이 이건 자세히 할 거고요. 성격 유형 진단이 있고요. 대인관계 유형 진단이 있고요. 흥미적성 진단이 있습니다. 이거 전부 다 내면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알면 우리가 스타일링을 함에 있어서 방향성이 굉장히 정확해집니다. 뭐 그냥 멋이나 부리자고 뭐 스타일링을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잘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스타일링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디테일한 것들을 다 알아내면 훨씬 더 방향이 구체적으로 될 수 있고 또 스타일링을 했을 때 그 이번에는 그 힘도 훨씬 더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병행해서 할 수 있고요. 이것들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이제 말씀드리고 인터뷰 진단 일단 상담을 하면 다 그 자리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하나씩 말씀을 드리거든요. 자, 일단 그래서 오늘 이제 퍼스널 컬러 진단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퍼스널 컬러 진단이 뭐냐라는 것부터 먼저 해볼게요. 이거 위로 좀 싹 올리고요. 예. 퍼스널 컬러 진단이라는 거는 뭐 이렇게 이런 기준으로 판단을 해서 예, 다 알고 계시고요. 그 개인에게 가장 잘 어울려서 건강한 이미지를 나타내도록 돕는 컬러를 찾아내는 것이다. 가장 잘 어울린다라는 게 뭐냐? 건강한 이미지라는 거죠. 건강한 이미지에는 나름 또 기준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이미지는 아기의 모습이에요. 아기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성장하는 바이탈리티, 그것이 잘 드러나는 느낌을 주는 컬러를 찾는 것이 바로 퍼스널 컬러 진단입니다. 그래서 아기 특징이 뭐냐면은요, 아기는 피부색이 전체적으로 균일하고요. 그 다음에 얼굴이 꺼짐이 없이 빵빵하고요. 또 처지지 않은 그런 탄탄한 근육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의 흔적이 별로 없어서 굉장히 매끄럽고 깨끗한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잘 보이도록 드러나게 하는 그런 퍼스널 컬러, 드레이프가 어떤 드레이프를 됐을 때 그렇게 보여지느냐, 이걸 좀 찾아보는 건데 이것만 잘 아시면 옷을 사실 때도 그대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러이러한 요소를 확인하시고 이 컬러가 이렇게 도움을 주니까 이걸 이렇게 입어야겠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진단의 원리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모든 색상은 빛입니다.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이제 빛이고요. 아시다시피 빛은 파장을 가지고 있죠. 예, 그래서 모든 컬러 드레이프마다 다 다른 파장을 가지고 얼굴에 조명 효과를 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로 확인을 하는데 사람마다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이유는 사람마다 심장 박동이 조금씩 다르고요. 맥박이 다르고요. 한마디로 쉽게 말해가지고 아우라가 좀 다르거든요. 이게 그 컬러 드레이프가 내놓는 파장에 간섭을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어떻게 반응해서 나온 결과냐 이거를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 상태가 좀 달라지거나 뭐 연령이 좀 변하거나 심리적으로 좀 상태가 좀 변하면 대체로 좀 잘 어울리는 컬러는 좀 변합니다. 예, 이런 점을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컬러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조금 하시는 게 좋은데 우리가 자 똑같은 빨강을 모인 사람들이 다 같이 생각을 해도 빨강 생각해 주세요 라고 해도 각각이 떠올린 색은 다 동일하지 않을 거라는 건 여러분들 다 동의하시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빨강이라는 색상에 명도와 채도라는 게 같이 옵션으로 걸려버리면 이렇게 다양한 색상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도란 무엇이냐? 밝고 어두운 거 이거고요. 채도는 맑고 탁한 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명도, 채도를 합치면 톤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에는 색상이 개입되지 않아요. 그래서 웜, 톤, 쿨, 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말 자체에 사실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용어인데 너무 이렇게 시중에 좀 돌고 있어서 그 부분은 좀 명확하게 하고 싶고요. 톤에는 색상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색상은 이런 것들이 색상이라는 사실을 조금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렇게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있는 요거 지금 원색 상태예요. 요거를 이렇게 명도, 채도로 적용을 시켜서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보신 느낌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채도를 낮추면 이런 방향으로 가고요. 명도를 높이면 이렇게 가고요. 명도를 낮추면 이렇게 가는 거죠. 예,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옆에 계신 분들, 친구들 아니면 옷장을 열어서 한번 보시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갖고 있는 옷의 범위가 이 약간 저채도 쪽을 훨씬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고채도의 컬러는 등산복, 골프웨어, 수영복, 뭐 어디 운동하러 가셨을 때 자전거 타시거나 이럴 때 그렇게 많이 하는 거고, 도회지에 사는 사람은 이 저채도의 컬러를 훨씬 더 많이 입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 여기서는 선명하게 이쪽 약간 따뜻한 느낌과 차가운 느낌이 분명하게 구분이 되지만 저채도로 들어왔을 때는 채도가 낮아지면 따뜻한 느낌과 차가운 느낌의 그 느낌이 없지는 않지만 여기 고채도만큼 선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웜쿨로 진단을 하는 것이, 우리가 저채도의 옷을 훨씬 더 많이 입고 있는데 좀 적용이 하기가 불편하다는 사실, 이름을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요건 이제 채도와 명도가 이렇게 적용이 되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래서 채도가 높을 때는 우리가 어떤 느낌을 가지면 어떤 메시지를 지금 활용할 수 있으며, 그 다음에 채도가 낮아졌을 때, 또 명도가 높아졌을 때, 명도가 낮아졌을 때는 어떠한 메시지를 생기는지, 이게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결국 스타일링이랑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저채도가 갖는 메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지금 사진 보시면 이제 다 이제 저채도의 옷인데 존재감을 감춘다라고 쓰였어요. 이거 튀지 않잖아요. 튀지 않게 입으려고 하는 거예요. 멋있는 것과 튀는 건 좀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에너지를 막 바깥으로 많이 발산하는 느낌이 아니고 훨씬 더 사색적이에요. 이거 운동하는 사람들의 옷은 아니라는 거죠. 도회지의 분위기예요. 되게 세련된 느낌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채도로 하면 좀 눈에 좀 띄고요. 활동적인 옷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색상들 보면은 그 자연 속에서의 그 꽃 같은 색하고 굉장히 유사하잖아요. 그래서 자연 분위기에 적합해요. 이런 컬러 입고 도예지에 있으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지나가다 한 번씩 더 볼 수 있는 그런 거라는 거죠.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 이런 컬러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저명도, 어두운 색은 어떤 느낌이 있느냐, 무겁다, 견고하다, 또 엄숙하다. 이거 다 동의하실 수 있죠. 이 컬러를 이용을 해서 어떤 상황에 우리가 적용시키고 있는 거고요, 이미. 그 다음에 이제 고명도, 예. 고명도가 갖는 메시지는 밝아요. 아이들 지금 놀이하는 뭐 볼풀 같은 것에 아이가 재미있는 표정을 하고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놀고 있는데, 이런 느낌이나 아니면 솜사탕 같은 느낌, 입안에 막 사르르 녹고 달콤하잖아요. 그래서 가볍고 부드럽고 즐겁다. 이 메시지, 여기 컬러가 갖고 있는 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세요. 그런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좀 알아야 되고, 그래서 어떤 부분을 더 어필을 할 것이냐 할 때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웜쿨은 어떤 거냐면요, 설명을 조금 드리면, 자, 어떤 색상에다가 옐로우를 더 더하면 이쪽으로 가면 따뜻하고요. 어떤 색상에다가 시안 블루를 더 넣으면 시원한 느낌이 생기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더했다? 옐로우와 블루를 더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면은 이렇게 진단을, 이건 따뜻하고 이거는 뭐 차갑고, 이렇게 해서 나는 웜이야, 나는 쿨이야, 이렇게 되는데 여기 활용이 좀 어려워요. 이렇게 보시면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자, 왜 애매하냐? 지금 이렇게 똑같은 아까 좀 전에 있던 거를 이렇게 비교해 놨을 때, 제가 만약에 이 오른쪽 두 개를 닫았어요. 없어요. 매장에 갔더니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웜이야, 나는 쿨이야, 이렇게 했을 때, 나는 쿨이라고 쳐봅시다. 그럼 쿨이면 뭘 사야 되느냐? 자, 이거 사야 되죠. 가운데 거. 예, 요거 사야 됩니다. 예. 근데 만약에 갔는데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나는 쿨을 사야 돼. 그럼 어느 거 사야 될까요? 이거 사야 되죠. 근데 아까 동일한 색이 갑자기 웜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이게 활용을 하긴 너무 어렵다는 거죠. 네. 그래서 방법적으로 조금 요거는 좀 다른 방식을 좀 취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스타일링은 메시지이기 때문에 메시지를 갖는 그 구분을 하려고 합니다. 세븐웨이즈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거는 지금 12개의 그 색상 환이 이렇게 놓여 있는데, 이 정도의 분류는 완전히 컬러 전문가가 할 수밖에 없는, 보시면 보세요. 이렇게 스트롱하고 비비드하고 너무 비슷하잖아요.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옷을 골라서 입는다? 이건 거의 불가능한 얘기고요. 그래서 이렇게 비슷한 두 가지씩 있는 것은 이제 합쳐서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스트롱과 비비드 합쳐서 비비드. 이거 원색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쨍한 색깔.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흰색을 더해가면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은 명도는 높아지고 채도는 낮아지고요. 자, 여기다가 블랙을 더하면 또 이렇게 돼요. 조금 더한 거, 많이 더한 거 했을 때
명도는 낮아지고 그 다음에 채도도 낮아지고 이렇게 되고요. 그럼 여기는 이제 회색이 연회색, 진회색이 섞여 있는 거. 그래서 왼쪽에 파스텔, 뮤트, 스모키는 전부 다 저채도의 컬러가 되고 라이트 비비드 딥 이거는 고채도의 컬러라고 볼 수 있죠. 기준이 뭐가 있어서 원색이 있기 때문에 이걸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진단을 어떻게 해드리냐면은 1차적으로 이렇게 16개의 드레이프를 해봐요. 핑크와 오렌지 혈색이 좋아 보이는 그런 컬러입니다. 이걸 16가지를 대보고 이제 이게 웜과 쿨인데 웜에도 괜찮고 쿨에도 인상이 좋아 보이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뭐 피부색이 균일해 보인다. 그 다음에 얼굴이 좀 탄력이 있어 보인다. 뭐 양감이 풍부해 보인다. 결이 뭐 매끄럽고 새것 같아 보인다. 이런 기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느껴지는 가장 그렇게 느껴지는 그 그룹을 찾는 겁니다. 예. 웜과 쿨은 중요하지 않고 둘 다 좋은 뮤트가 그렇다면 비비드 이것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아. 아 그럼 비비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1차 진단을 해놓고 그 다음에 2차 진단에서는 이거 핑크와 오렌지만 있는 거 말고 옐로우, 블루, 그린, 퍼플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그런 컬러 그 같은 명도 레벨로 이제 명도 채도 레벨로 되어 있는 드레이프를 가지고 진단을 해드려요. 그렇게 하면 이제 그때 베스트 컬러를 또 이제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메시지라는 걸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린 전부 다 컬러마다 어떤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비비드는 되게 행동하는 사람 같고요. 라이트는 새로움을 추구하는 사람 같고 좀 젊은 에너지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을 가지고 새로운 걸 시도를 하면 사람들이 아 그래 완벽하지 않더라도 괜찮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반면에 닙은 되게 노련한 전문가 이미지이기 때문에 준비 없이 했을 때는 이 사람 뭐지? 왜 이렇게 준비가 안 돼 있지? 부족하지? 그런 실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닙의 경우에는 한 분야를 계속 깊게 판 사람의 그런 느낌, 좀 그런 것이 훨씬 더 잘 어울리고 조금 옮겨놓고 얘기할게요. 그럼 이제 파스텔의 경우에는 어떤 이미지가 되느냐? 온화하고 부드러운 이미지, 뮤트는 세련되고 드라이한 이미지, 스모키는 실용적인 완벽주의 이미지, 다크는 지성적인 권위주의적인 이미지. 그래서 이미지가 연출도 이렇게 되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성향 중에서 이런 성향이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각자 개인에게 강점이 될 수 있는 요소를 더 많이 부각을 시키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스타일링이고 퍼스널 브랜딩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스타일링의 방향을 잡아드려요. 컬러 진단을 통해서. 근데 취향과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렇게 진행을 해서 요건 이제 파스텔의 이미지, 라이트의 이미지, 요거는 비비드의 이미지, 딥의 이미지, 요거는 다크의 이미지, 그리고 뮤트의 이미지, 스모키의 이미지. 그래서 이제 컬러가 진단이 이제 되면 그 다음에는 그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는 소재나 그다음에 핏이나 아이템이나 뭐 컬러는 당연한 거고요. 그런 것들을 설명을 쭉 드리고 헤어나 메이크업 방법, 액세서리 방법까지 쭉 같이 설명을 드려요. 그렇게 하시면은 퍼스널 컬러 진단을 통해서 스타일링 컨설팅을 어떻게 받게 되는지 이거를 이제 알게 되시는 거죠. 요게 바로 이제 스토리 앤 스타일이 하는 방식입니다. 스토리가 담겨야 스타일이 됩니다. 라는 이 말을 어떻게 실현시켜 드리는지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영상 이걸 좀 보고 그 다음에 고민해 보시고 오시면 훨씬 더 좀 알찬 밀도가 높은 그런 컨설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보시느라고.